GTC에서는 기술과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세 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이 CUDAX와 관련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플랫폼도 있고 최근에는 AI 팩토리라는 새로운 플랫폼도 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 우리는 AI가 컴퓨터 그래픽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포스가 AI를 세상에 가져왔듯이 이제 AI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 엔비디아의 GTC 키노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저는 이 GTC 2026년 키노트를 보면서 정말 테슬라 굉장히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3월 17일이죠. 테슬라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스타링크가 공식적으로 10,000개의 위성을 지구상에 쏘아 올렸습니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위성 중에 66%를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충격적일 텐데요. 한마디로 테슬라 스페이스X 기업은 이제 지구를 지배하는 기업의 위치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중요한 화두는 이제 키노트를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뒤에서 테슬라가 왜 지구상의 독점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젠스랑의 키노트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GTC 2026년에 젠스랑이 빅피처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한마디로 첫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는 이제 AI 공장 전체를 만든다는 화두입니다. 자, 매출만으로 보면은 기존 5천억 달러를 2배 향상시킨 1조 달러로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GPU 하나만 말하는 시대는 끝났고 베라 루빈과 페메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한 번에 이제 이상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이제 성능만 중요하지 않고 설치 속도까지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춰서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병목을 한 번에 해결한다. 자, 이런 발표를 젠스랑이 한 거죠. 자, 그래서 베라 루빈과 그록 LPU 에이전트 AI의 게임 체인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칩 하나가 아니라 이제 전체 시스템 렉 단위로 설계를 하는데 이 냉각과 배선, 케이블까지 새로 설계해서 설치 시간이 종전에 2일이 걸렸다면은 이제 이거를 2시간으로 단축시킨 겁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록 3 LPU 통합으로 프리미엄 추론 구간이 35배 효율로 향상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전력 대비 토큰 생산량 그래프에서 블랙멜이 완전히 압도하는 성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델과 긴 문맥에서도 초고속 응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젠스랑은 키노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지상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는데 바로 이제 젠스랑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르 우주 환경 인증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베라 루빈 스페이스X 버전으로 궤도위 AI 공장 건설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결국 젠스랑 CEO도 지상 전력난 해결책을 이제 우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풀어야 할 이 숙제가 결국은 이제 우주 AI 공장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일찌감치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선각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젠스랑마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방향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네 번째 주제는 니모클로 개념인데요. AI 에이전트 기업용 안전장치가 이제 붙어서
이 CT허브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오픈클로우 같은 경우에는 AI가 파일을 읽고 코드를 실행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이제 진짜 그 인간을 도와주는 손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네모와 이제 정책 가드레일, 프라이버시, 보안 규칙을 탑재를 해서 개발자들이 가장 편한 기업용 표준 레이어를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 니모콜로를 통해서. 그래서 위험한 AI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이 그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기업 내부에서 돌리는 표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다섯 번째 주제가 좀 매우 그 테슬라와 연관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제 110개의 로봇이 이미 뛰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규 파트너가 기존에 메르세데스, 도요타, GM에서 대한민국의 현대, BYD, 닛산, 지리가 합류하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이 자율주행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 4, 5번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훈련된 로봇 110종과 피규어 로봇의 실시간 달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디즈니 올러프 실시간 무대 소통 데모도 잠시 뒤에 이제 번역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거를 다 이제 그 엔비디아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수조번 훈련으로 인간 수준의 움직임을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는 시뮬레이션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자율주행의 엣지 케이스라든지 그 실시간 데이터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뮬레이션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강력한 이제 비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세 가지 꼭지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발표를 대비해서 테슬라의 강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테슬라의 기업은 수직 통합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그 기업과 달리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갇히지 않고 그동안 이제 도조라는 자체 시스템, 그리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7일 내에, 그러니까 3월 21일경에 테슬라의 테라펩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 빠르면 2029년부터 이제 자체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테슬라가 독자 칩을 개발해서 이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히려 테슬라는 비용은 10분의 1로 낮추고 속도는 10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차별화된 칩으로 승부를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면 테슬라는 실세계 데이터인데요. 자, FSD 자율주행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100억 마일리지를 목표 중에 지금 한 4억 정도 마일리지가 이미 이제 그 축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그 실세계 AI 그 시뮬레이션과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세계 데이터는 그 시뮬레이션, 엔비디아 시뮬레이션과 엣지 케이스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고,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 한계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세계 데이터를 이미 학습해서 FSD 13 버전까지 나온 이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대나 그 벤츠라든지 지리 이런 데는 아직 이 수준에 올라면 기술 격차가 이제 최소 4, 5년 이상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 2년만 격차가 나도 어마어마한 격차인데 이미 4, 5년이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메가팩 에너지, 그리고 이제는 우주, 지금 위성 만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자, 우주에서 직접 그 끊임없는 이제 태양광을 직접 수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팩토리, 테슬라만이 이제 가능한 완전 순환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메가팩,
솔라시티, 옵티머스, 자가발전 AI 공장이 이제 테슬라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전력난 때문에 우주까지 가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미 10,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지금 4월에 스타쉽 그 110m 정도의 스타쉽이 V3 버전이 이번에 최초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0톤 이상의 그 추력을 그 쏘아 올린 추력을 가진 그 스타쉽이 새로운 버전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한 번에 화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이미 갖춘 그런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지상에서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우주 그 데이터, 그 우주 태양광 수집, 그러니까 우주에서 무한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100만 개의 그 위성을 이미 그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스타쉽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 50개 이상도 바로 그 위성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 전력에서 가장 이제 가깝게 우주 시대를 연 게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전 지구상에 떠다니는 위성 중에 이미 66%를 장악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나머지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 효율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칩까지 테라팹을 통해서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은 정말 일론 머스크야말로 그 옵티머스 봇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10배거는 뭐 기본이고 정말 어디까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시총이 기본 15조에서 20조 달러가 현실화된다. 여러분 지금 실감이 잘 안 와닿겠지만 굉장히 비슷의 속도로 빠르게 AI와 그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태양광 이런 게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 일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엔비디아, 테슬라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최종 승자는 결국은 쉽지는 않겠지만 테슬라가 승자 독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물론 엔비디아도 잘 나가겠죠, 여전히.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특히 그 테슬라가 특이점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먼저 데이터 면에서는 전 세계 실제 도로 데이터 이미 80서학 마일 정도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누구도 엔비디아도 복제가 불가능한 거죠. 실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엔비디아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물리세계 AI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옵티머스를 동시에 하는 기업은 사실 테슬라가 유일하죠. 그래서 그 디지털 AI 중심의 결국은 주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은 테슬라라는 기업이고, 테슬라는 현실 세계 AI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도조 칩 그리고 자체 칩 생산 테라팹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이 AI 생태계에서 완전히 수직 통합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이 구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구조를 모두 혼합한 게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의 제국이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로보택시 상용화는 이미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옵티머스 생산도 이제 연말에 가시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은 AI 인프라, 노동 플랫폼 부분에서 전 세계 시총 압도적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 B를 보면은 자율주행이 제한적 성공을 하고 로봇은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시나리오 A 이렇게 성공할 경우에는 테슬라는 한마디로 초대박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지는 GTC 영상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10,000개의 위성 3월 17일 쏘아 올린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놓치기 쉬운데 어제 그 엑셀 올라온 글 중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2026년 3월 17일 그 스페이스X가 만 19개
만 개를 돌파했다. 요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고 지구상 14,000개 활성 위성 중에 66% 그러니까 스페이스X 소유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테슬라는 날개를 달았고 이 주가는 정말 굉장히 우상향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는 정말 짱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12분 정도의 한국어 더빙 GTC 2026 젠스랑의 요약 영상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 투자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멤버십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3일 경제독립 TV도 결국은 여러분의 힘찬 응원 그리고 커피 한 잔 구독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좋은 자료를 더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한 분에게 더 빠른 좋은 자료를 선 공개를 해드리고 일반 구독자 여러분께도 변함없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우리의 경제 독립 꿈을 여러분과 함께 3일 경제 독립 TV가 계속 존재하면서 갈 수 있게 힘을 많이 보태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일반 구독자분께서도 개인의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작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금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죠. 봄에 좋은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우리 자녀와 나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도 지금 서점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일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책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전국 어디서나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좀 신청하셔서 읽어보시면은 3일 경제 독립 TV에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운 가득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컴퓨터 그래픽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기술입니다. 뉴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3D 그래픽과 인공지능의 융합, 바로 DLSS5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제어 가능한 3D 그래픽, 가상세계의 실제 데이터,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가상세계의 구조화된 데이터, 생성형 세계의 데이터를 융합했습니다. 3D 그래픽과 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형 AI, 확률 컴퓨팅과 결합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확률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 완벽하게 제어되면서 동시에 생성도 가능하니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콘텐츠는 아름답고 놀라우면서도 제어 가능합니다. 구조화된 정보와 생성형 AI를 융합하는 이 개념은 앞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AI 위 기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SQL, 스파크, 판다스, 벨록스.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브릭스, EMR, 아마존, 에이저, 패브릭, 구글 클라우드, 비그쿼리.
이 모든 플랫폼은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거대한 스프레드 시트와 같으며 삶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이자 비즈니스의 핵심 진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의 핵심 진실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코드, 코덱스, 커서 등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또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완전히 새로운 변곡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AI에게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만들어라, 실행하라, 구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파일을 읽도록 지시합니다. AI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숙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을 갖춘 AI는 생성할 수 있는 AI가 되었고, 생성할 수 있는 AI는 추론할 수 있는 AI가 되었으며, 추론할 수 있는 AI는 이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CPU를 개발했습니다. 단일 스레드 성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처리 능력, 에너지 효율성까지 모두 극대화한 혁신적인 CPU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DDR5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용 CPU입니다. LPDDR5는 단일 스레드 성능과 와트당 성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CPU는 에이전트 프로세싱을 위한 다른 렉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을입니다. 베라 루빈이죠.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네, 베라 루빈 시스템입니다. 지난번과 비교해보면 100% 수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했고 케이블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씩 걸리던 설치 작업이 이제는 2시간 만에 완료됩니다. 정말 놀랍죠? 제조주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이 슈퍼컴퓨팅은 섭씨 45도의 고온수로 냉각되어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에 드는 모든 비용과 에너지를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세대 스케일업 스위칭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이더넷도 아니고 인피니반도 아닙니다. 바로 NV링크입니다. 6세대 NV링크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NV링크. 정말 멋지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로 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8개의 그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P30입니다.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모두 V1입니다. 이것은 3세대입니다. 지금 양산 중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CPU 스펙트럼 X 스위치입니다. 이것 또한 양산 중입니다. 코패키지드 광 모듈입니다. 광학 소자가이 칩에 직접 연결되어 실리콘과 직접 인터페이스합니다. 전자가 광자로 변환되어이 칩에 직접 연결됩니다. 저희는 TSMC와 함께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뿐입니다. 이 기술은 쿠프라고 불립니다.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스펙트럼 X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터 스테이버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는 오픈클라우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성공할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오픈 클라우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단 몇 주만 리눅스가 30년 동안 이룬 성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픈 클라우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콘솔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펜클로를 찾아서 다운로드하고 AI 에이전트를 구축해 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다른 작업을 지시할 수 있죠. 오펜클로가 뭐냐고요? 오펜클로는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에 연결해서 사용하죠. 우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도구, 파일 시스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스케줄링, 크론 작업 실행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하위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입출력 기능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도 알아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기능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바탕으로 보면 사실상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금 운영체제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오픈 클라우드는 에이전트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윈도우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과 다를 바 없죠. 이제 오픈 클라우드는 개인용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라프가 뉴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뉴턴이 작동하네요. 와, 옴니버스도 작동하네요. 올라프, 잘 지냈니? 만나서 정말 기뻐. 내게 제트슨 컴퓨터를 줬으니까 알아. 그게 뭐지? 내 뱃속에 있어. 정말. 멋지겠네. 그리고 옴니버스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난 걷는 걸 좋아해. 술록을 타고 아름다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그리고 디즈니, 딥마인드와 공동 개발한 엔비디아 워프 기반의 뉴턴 솔버를 사용하는 물리학 덕분에 당신이 물리적 인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눈사람이지 눈 덮인 악당이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디즈니랜드. 이 모든 로봇들과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더 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작은 눈사람은 처음 보네요. 네, 좋아요. 즐거운 GTC 보내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Is nominal. And liftoff of the Falcon 9. Go SpaceX, go Starlink. Vehicle is pitching downrange. M1D chamber pressure is nominal.
Power and telemetry nominal. Falcon 9 is supersonic. And liftoff